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호실적 발표에 엔비디아 시간 외에서 급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고요. 코스피는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 넘는 오름세로 9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에는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 베타 서비스가 공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네이버 6%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많은 시장에서 내일장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높은 주가. 오늘 시장을 보고 즐거운 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전문가님은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번 짚어주시죠. 오늘 유정 아나운서님 계좌는 무슨 색깔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봐도 파란색일 건데, 네, 주가는 올라갔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인데, 시장을 참여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늘 시장은 너무나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전에 분명히 맥신 테마도 아니고 뭐였죠?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양자 관련된 테마도 주가가 갭이 뜬 이후에 움직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였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2차 전지가 움직였냐? 그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오전장에 움직였어야 하는 테마가 하나가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것도 갭 띄워놓고 안 움직이고, 그러면 누가 움직였냐는 겁니다. 왜 과연 지수는 올라갔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AI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 관련주로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은 오전에 갭을 띄운 이후로 그 자리에서 거의 멈춰 있었고요. 그 외에 재료가 소멸되는 인산과 그리고 재료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 종목들 또한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고, 네이버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테마의 종목들, 폴라리스 오피스 등이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왜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느냐?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질 못했어요. 돈이 어디로 유입돼야 될지조차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인가? 하고 들어갔더니 고점, 저쪽인가? 하고 들어갔더니 고점이었단 말이죠. 그 말이 뭐냐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건 맛만 보여주고 주가는 하락했다. 그러면 정말 진정성 있게 상승했었던 종목은 몇 종목 되지 않지만 그 종목들은 역시나 오후장에 들어서야 테마가 있었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그때 진입이 가능했겠느냐인데 그때 비로소 진입하려고 봤더니 이미 주가는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 있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꽤나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해서 끝이 났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의 오늘 색깔은 파란불이신 게 정상입니다.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인 게 정상이신 거고 개별주들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혹은 중기,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돌아왔습니다. 제 차트를 보는 방법인데 차트 중에서 그제와 어제 파란색 저항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번 더 파란색 저항선과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조금 이후에 보시기로 하고요.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부딪히는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있다라는 설명 드렸었고요.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경우의 수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과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표현하는 황금색 빗기둥, 그리고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과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형광색 빗기둥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이 지지와 저항선은 언제든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지가 되면 지지선이고 저항을 받으면 저항선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 지지와 저항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익절할 때 익절선으로 사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르 기법이란 무엇이냐? 글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토르 기법의 이 토르 자리는 우리가 진입하는 종가 베팅하는 그 순간의 캔들의 모양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전의 시점에 상승 추세여야만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기준봉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그 기준봉 다음에 나오는 봉 혹은 하루 더 지나서 나오는 봉의 모양과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으로 판단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포착을 하는데 기준봉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기준봉에서 포착되는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고 그 핵심의 자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형광색 글씨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써놓은 기준봉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봉과 아래에 있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준봉이 나왔을 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망치, 깡!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는 황금색 빗기둥이 나오는 날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한 준비만 하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노란톡방에서는 3시 20분이 지나면 미리 종목을 드릴 준비를 합니다. 3시 30분이 되기 전까지. 왜? 이 10분 동안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10분의 시간을 주식 용어로는 장중 동시호가라고 합니다. 이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는 위아래로 3호가씩밖에 보여지지가 않고 그 외에 위아래로 7호가는 블라인드가 쳐집니다. 가려져 있다는 말이죠.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3시 20분의 가격의 지정가로 가격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문을 넣을 때는 지정가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어야만 확실하게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왜? 3시 20분의 가격보다 3시 30분의 주가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장을 마감하고 그날의 종가를 형성한다면 우리가 걸었던 지정가는 아래에 매수 대기 물량으로 걸리고 미체결인 상태로
그날의 시장이 마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필수적으로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바꿔주셔야만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이 종목을 과연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8월 10일 목요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11일 날 로켓 배송 종목으로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제약바이오 테마고 콜레라 백신 세계 공공시장 점유율 100%다. 100%다. 독점이죠. 거기에 콜레라 백신 경쟁사가 인도에 있는데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확실한 독점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게 유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인데 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느냐. 주가가 하락하다가 전저점까지 다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이게 올라간 게 맞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올라간 게 맞습니까? 그냥 꿈틀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진입을 못하겠죠?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땐. 하지만 여기 상단과 하단의 격차가 얼마나 될까요? 보여드릴까요? 550%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올라가 있던 그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클 텐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진입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황금색 빛기둥이 깡! 망치 모양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해서 진입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8월 11일 날 토르 추천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8월 10일 날 포착된 가격을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종가 대비죠. 종가 대비라는 말은 무엇이냐? 오늘의 고점이 아니라 우리가 종가 베팅한 날로부터 오늘의 종가까지의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정도 수익은 그 누구도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매수한 이후에 손절 가격까지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큰 폭으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바닥의 자리. 바닥이 어딘지도 확인하고 알 수 없는 자리. 왜? 내려오면서 여러 군데의 저항을 만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저항선 중에 하나는 돌파를 해줬어야만 박스권으로 볼 수 있을 거고 박스권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박스권의 하단에 다시 한번 내려와서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상단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있는 저항선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만약에 주가가 다시 재차 하락해서 박스권, 하단 박스권의 바닥을 이탈한다면 한 번 더 추락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해서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1차 상승이 아니라 2차 상승한 자리에서 진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전환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1차 박스권이 아니라 2차 상단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야만 박스권이 높아지던 아니면 상단 박스로 중단 박스로 주가가 옮겨가면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보여지건 이렇게 무언가 우리 눈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유바이오로직스는 그 바닥 구간에서 얼마 올라가지 못한 자리에서 종목을 포착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포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10,000원을 돌파한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게 끝일까요?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전고점으로 보여지는 가격이 얼마죠? 61,500원. 그러면 61,500원까지는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어떠한 큰 이슈가 있다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61,500원은 조금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볼 건 뭐가 있을까요?
황금색 빛기둥이 나왔던 지금 현재는 그 빛기둥이 아래로 꺾여 내려와서 우리에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주었지만 과거 시점에 황금색 수평선이 저항선의 역할은 하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차트상에 보고 계신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횡보를 했었던 그 자리가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뭡니까? 저항선이 되겠죠. 왜? 과거에는 지지선이었고 지지선을 지켜주기 위해서 꽤나 긴 시간 동안 횡보했지만 이탈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탈한 자리가 바로 이번에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저항선의 가격을 눈대중으로 대충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로부터 150%는 상승을 해야 그 해당 주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34%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느냐? 못해도 170%는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결코 높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거래량 또한 큰 폭으로 붙고 있지 않다라는 게 뭡니까? 투매는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왜입니까? 이미 너무나 높은 자리 61,500원에서부터 야금야금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손절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제 기법을 아셨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기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6만 원대 혹은 5만 원대 이것도 아니면 4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바닥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 평균 단가가 올 때까지 무조건 홀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은 정말 이 악물고 손절한다 그러면 10,000원 정도 아래의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는 있을 건데 그 가격이 오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61,500원을 찍은 다음부터 오늘까지 약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는데 4만 원대 가격 구간이 있으신 분들도 최소한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이미 허비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바닥에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돼서 매수했죠.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가의 상승, 그죠? 주가의 상승으로 우리의 투자, 뭘 투자했습니까? 시간과 돈을 투자했죠. 그러면 시간과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유바이오로직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고요. 여기에서 더 좋은 관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토르 기법의 망치가 한 번 내지 2번 정도 더 나오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릴 것이고 그에 맞춰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면 61,500원까지 짧은 시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이글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이글이 10,000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 주가가 6만 원을 넘어가는 데까지 걸린 시일이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반 정도 걸렸죠. 한 달 반이면 그만큼 올라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큰 폭으로 상한가만 먹어도 이미 그 가격대 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이글은 숨겨왔었던 게 뭐였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라는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출발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출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뉴스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뭔데? 무슨 일인데? 왜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시점에서 자이글이 갑작스럽게 뉴스가 나옵니다. 나 2차 전지야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불판 팔아가지고 주가가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잠잠해졌다 해도 고기를 집에서 얼마나 구워 먹겠어. 불판을 팔아서는 절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지.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결국엔
2차 전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자이글이 올라갈 만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0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R&D를 하거나 혹은 또 뭐가 있습니까? R&D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 확장에 대한 뉴스가 하나만 더 나와준다 하더라도 사업의 다각화로 인한 매출액 증대와 주가의 성장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요즘에 유행하는 초전도체, 맥신 이런 대형 테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유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첫 번째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오색선과 토르기법의 황금색 빗기둥 그리고 메가토르기법의 형광색 빗기둥을 여러분들의 차트에 표현하는 수식관리자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빗기둥과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드는 방법 먼저 아셔야 될 텐데요. 바로 이 수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수식을 차트에 대입시키면 5가지 지지 저항선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 수식 받아보시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현재 방송화면 찰칵 카메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이 또 리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요청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휴온스인데요.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8월 9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노란톡방에서는 먼저 종목이 나가서 종가 베팅이 가능했었고 8월 10일 날 로켓 배송 종목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휴온스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테마로 엮여 있고 미국에 수출 중인 1% 리도카인 주사제가 공급 부족으로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보통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제가 형님 누님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두가 다,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는 허니 땡칩 기억하시죠? 허니 땡칩. 이 허니 땡칩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고 품귀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중고 거래를 했었죠. 원재료 가격보다 2배, 3배, 4배, 5배가 높은 가격에도 구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왜? 형님, 누님들의 자손들이,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구해줘라고 하니까 비싸도 한 번만 먹이면 더 이상 안 사달라 할 거니까. 근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있으니까 또 사달래. 여기서부터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과자를 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돈이면 고기 사 먹지. 그게 바로 리도카인의 현재 효과입니다. 리도카인이 약 5천억 원 시장 규모 안에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설비를 증설해도 캐파가 10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증설을 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왜? 증설을 해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 해결이 되면 그 상태에서 증대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주식시장에는 선반영의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선반영의 시기가 언제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도 이미 선반영의 추세에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올해 6월 달에 2% 리도카인이 미국 FDA, ANDA 승인을 받았고 향후 미국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게 또 한 가지의 고민거리를 만들죠. 설비 증설해서 이거 맞출 수 있어? 너네 이거 우리가 수주 주면 이만큼 물량 찍어낼 수 있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하지.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주주들이 매출을 증가시켜서 우리에게 환원을 해줘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 늘릴 수 있는 설비는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휴원스 대표라면 결정 내릴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유상증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것으로 설비를
증설해야 할까? 그러면 이 유상증자 하는 것을 주주들에게 책임을 떠안겨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책임을 떠안기면 과연 내가 좋은 기업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 그럴 거면 차라리 늦더라도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는 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주식시장과 나의 기업을 지키는 방법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보다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뭐만 보면 되느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혹여나 유상증자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유상증자가 어떤 식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R&D 투자 혹은 설비 증설 이런 뉴스들로 도배가 된다면 우리는 휴원스를 바라볼 때 이미 뉴스를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뉴스 2% 리도카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4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5만 원도 문제가 안 됩니다. 5만 원 단기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가격은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휴원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10만 원이 높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도달한 적이 없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야 허황된 꿈 꾸지 마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5천억 시장 규모입니다. 리도카인 자체가.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휴원스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리도카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5천억원 규모인데 리도카인이 현재 휴원스가 하고 있는 게 매출액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은 못 하시겠지만 나와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리도카인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휴원스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출액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적정 주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4만 원 초반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4만 원 초반대에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받쳐질 수 있는 지지선들이 있죠. 그러면 그 4만 원 초반대에서 적정 주가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주가의 상승이죠. 주가의 상승을 크게 만드는, 크게 작용시키는 요인은 바로 꿈입니다. 꿈, 드림.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왜 지속적으로 하냐면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주가를 올립니다. 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대 심리의 작용으로 인해서 해당 종목에 포착되는 것은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한 가지 더 사람들을 착각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기금이 들어와요. 연기금이 들어오는데 연기금이 아무 기업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황당하게도 연기금은 시가총액이 급작스럽게 증가하거나 혹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우선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시장에서는 뭐야 이거 갑자기 왜 하면서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급을 우리는 잡아 먹을 수 있게끔 미리 밑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들을 보지 않더라도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데 외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얘네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에 진입을 하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외인과 기관이 들어올 때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외인과 기관이 큰 상승을 이끌 수가 없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는 거고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이 돼서 설명을 드렸고 한동훈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있는 여기까지의 뉴스는 건너뛰고 한동훈 장관과 항우삼 회장이 같은 청주 한시래요. 같은 식구래요. 같은 가족이래요. 이게 정말 큽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지만 학연, 지연보다 강력한 건 혈연입니다. 그죠? 이 혈연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뭡니까? 어떤 누군가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 지역구 자체가 개발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들 직접적으로 몸소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형님, 누님들께서.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태양금속은 아직도 괜찮다라는 거. 거기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별한 호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호재가 없다라고. 그리고 제가 어제 안타깝다. 상한가를 가서 그런데 장 막판에 상한가를 살짝 풀었습니다. 우리가 진입한 건 뭐예요?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진입한 거였죠. 그런데 어제 종가 베팅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가지. 오늘 만약에 어제 종가 아래로 내려가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온다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종가 대비 수익률입니다. 고가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20%가 넘어요. 그런데 저는 종가 대비로 말씀을 드려도 자신 있다는 겁니다. 왜? 더 올라갈 거니까.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종가로 말씀드릴게요. 고가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 고가에 다 파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종가에는 무조건 팔 수가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시장가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죠. 그러면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 시장가 매도 주문을 넣으면 파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들고 나와서 플러스 20% 수익률이라고 자랑을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겠죠. 왜? 전고점, 고점에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매도를 못했을 거니까. 하지만 종가는 누구든 같은 가격에 매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큰 차이가 안 나게끔 붙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거래량이 횡보 추세로 보내기 위한 초입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고점이 되는 가격이 돌파해야 되는 가격이 되겠죠. 언제 돌파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우선은 미수로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은 털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플러스 D2죠. D2가 지난 이후에 그러면 3일차가 되겠죠. 그러면 3일차에 팔아도 될 것이냐? 아니죠. 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 화, 수 안에 무언가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면 아직은 주가를 한 번 더 올리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내일 전고점을 넘었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진입해야 되는 자리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더 높은 폭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었죠. 그런데 내일 또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고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해당 종목을 올리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설정 안에서는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수익을 같이 맛보고 나오면 된다라는 건데 토르 기법의 가장 큰 이점이 뭐였습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우리는 뉴스가 나올 때 매도를 하죠. 그런데 뉴스와 실체가 없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금속은 아직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토르 기법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실 수 있게끔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한번 받아보시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직접 눈으로 HTS나 MTS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조건 검색식 받으셔서 실시간으로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조건 검색식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현재 방송화면 카메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방송화면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수식과 조건 검색식 모두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두 가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들 알려드렸는데요. 과연 최인성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장바구니 종목들 중 8월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까지 살펴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오파스넷입니다. 최고가 기준 51.73%로 상승률 1위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유바이오로직스 매수가 7,750원 기준으로 41.29% 상승률 보였는데요.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8월 3일 언급해 주신 퓨처캠 24.75% 달성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8월 10일 언급해 주신 휴운스가 최고가 기준 15.2% 달성하면서 4위에 랭크했고요. 마지막 5위로는 메디콕스 최고가 기준 14.89%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상승률 탑5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포트 장바구니에 넣어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의 순서가 온 것일까요?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 어떤 행보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반도체 부품 관련주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정말 잘 가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얼른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장바구니에 남았는데요.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에 섞여 있고요.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인 IC 소켓을 위주로 각종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관련주들만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덕산 하이메탈, 오로스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캠 등이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고 전고점을 돌파해주긴 했지만 박스권입니다. 엄청 큰 박스권이에요. 엄청나게 큰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으로 볼 수 있었던 건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수급이 붙지 않았고 그리고 종가가 전고점의 가격보다 낮게 끝났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박스가 너무 크다고요? 아니죠. 차트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로 봤을 때도 박스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는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차트 매매의 관점으로 덕산 하이메탈을 진입한다면 진입 가능한 가격은 바로 1,640원을 돌파하는 1,650원부터 진입해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이 하나가 있죠. 파란색 저항선을 어떤 식으로 어떤 캔들로 그리고 어떤 거래량으로 넘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도 매수해 볼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횡보 추세로 어느 정도 이어가다가 재차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상승 추세로 이미 출발을 했고 그 상승 추세 안에서 바닥 저점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만 보신다면 확실하게 바닥 저점이 높아졌고 그리고 상단 고점이 높아졌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끊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는 거. 하지만 바닥 저점을 전고점을 높이기 이전에 깨고 내려온다면 박스권 그리고 그 박스권의 횡보는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탈한다면 하락 추세로 다시 전향됐다라고 보셔야겠죠. 하지만 덕산 하이메탈은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에서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삼성전자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모양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종목인데요.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포트로 종목을 봐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수익을 볼 수 있는 5%, 첫 번째 5%,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 세 번째 파란색 저항선까지 돌파하면서 이미
분할 매도를 몇 번을 했습니까? 3번을 했죠. 그러면 1차 분할 매도에서 50%의 물량이 남았을 것이고 두 번째 분할 매도를 통해서 25%의 물량이 남으셨을 텐데 세 번째 분할 매도를 통해서 12.5%의 물량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아직까지 그렇다 할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은 얼마냐? 40% 정도 되는 가격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많이 떠야 20종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모두 다 담기 위해서는 비중을 줄이셔서 진입하셔야 하고 수익이 나오는 구간마다 익절을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에 나오는 종목들을 진입하기 위한 시드를 확보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매매하시면 관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 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물려 있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 우선으로 아래로 한 종목 한 종목씩 수익을 보고 전량 매도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한 종목에서 200% 이상의 수익을 만끽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라면 악재겠죠. 그래서 꼭 관리하시는 방법 모르시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관련주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52,100원까지의 거리가 아직도 멀리 있죠. 아직도 멀리 있고 박스권으로 보여질 수 있는 바닥 지지선은 뭡니까? 검은색 지지 저항선이 바닥 지지선이고 위에 파란색 저항선이 하나가 있는데 파란색 저항선은 구간마다 변경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검은색 지지선에서 반대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상단 고점이 점점 높아졌죠. 이 구간에서는 점점 어땠습니까? 내려갔는데 여기서는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동진세미캠을 매수한다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검은색 지지선의 가격 구간이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격대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 컨텍스톨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15,65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느냐. 토르 기법을 포착한 이후에 이미 시세가 한번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한 자리에 주가가 머물러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온 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서 종가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날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하거나 혹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전고점의 가격에서 매수하려고 봤더니 바로 토르 기법이 나왔던 수평선의 저항선의 가격이죠. 그 말은 뭐냐? 이 저항선은 지지선이 될 준비가 끝나 있다. 마이크로 컨텍스톨에서만큼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가격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을 더 높이 염두에 두고 진입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크로 컨텍스톨에서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은 뭐냐면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올라온 이후에 마찬가지겠죠. 파란색 저항선이 바뀐 날에 종가가 바로 수평선으로 이어질 텐데 그 다음 날 갭을 띄우면서 종가를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끝내거나 아니면 갭이 하락하든 뭐하든 그 다음 날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주가를 마무리한다면 3차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 컨텍스톨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태웅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짧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서 산업설비 플랜트 관련주이고 산업설비 플랜트는 독자 생산 가능한 단위 공장의 건설, 우주항공이나 신재생에너지, 조선기자재 등을 말을 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뜨던 아니면 발표 전에 뜨던 떴으면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 관련주들 성도 ENG,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등이 있는데 자, 관련주 먼저 보겠습니다. 성도 ENG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에 한 번 더
도달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입하는 건 토르 기법이 있거나 아니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거나 혹은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리는 종목 외에는 매매하시면 안 되지만 만약에 성도 ENG를 매수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올라와 준 이후에 두 단계 올라와주는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가 상승 추세의 저가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색 지지선을 받쳐줄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주가가 너무나 큰 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의 수익을 보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오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 상한가에 그냥 점 상한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CS 윈드는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부족하다라는 거. 자, 그럼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31,750원이 고점이고 과거 시점에 15,400원이 저점이었습니다만 그 저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고 그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박스권의 상단을 더 많이 찍은 게 아니라 하단을 더 많이 디뎠기 때문에 여기에서에 대한 판단은 제가 아직 감히 할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해 준다면 돌파한 이후에 박스권 상단이 지지가 되는 그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웅, 자 보세요.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준 위치에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 콘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오늘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했다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내일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넘었기 때문에 뭐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태웅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오늘도 종가 베팅이 가능했었던 종목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종가 베팅을 하신 형님 누님들께서 그 종목들을 어떻게 익절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방법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전에 그랬습니다. 과연 맥신 관련주들로 자금이 쏠려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주들로 자금이 쏠려 들어갈 것인지 그도 아니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자금이 쏠려 들어갈 것인지 장초 시초가를 미리 보고 나서 판단하고 진입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장세는 혼조세였습니다. 혼조세. 그러면 이 혼조세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모르신다면 따라 들어가다가 손절, 따라 들어가다가 손절, 따라 들어가다가 손절할 수밖에 없는 테마들의 움직임이었었던 날이라는 거.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 종목을 분석해 드려야 되겠죠. 왜? 보유 종목들을 익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줄이셔야 제 종목들을 매매하실 수 있을 거고 수식과 검색기는 이미 유정 앵커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료집을 형님 누님들께 전달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투자가 처음이라 어려우시거나 투자의 기본을 배우고 싶으신 분 이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식 투자하고 계시더라도 분석 기법과 매매 기법 기술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자료집 받아가셔서 매뉴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 받으시려면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하면 카메라로 촬영해서 올려주시면 조건 검색식, 수식, 자료집까지 모두 다 챙겨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핵심을 오늘 큰 화면을 통해 정리해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3시 20분부터 10분간 진행되는 종가 베팅. 성공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주로 핫한 마이크로 컨택솔 오늘 12% 가까이 상승하며 빨간불 켜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태웅, 산업설비 플랜트 관련주로 실적 발표 후 이길 토르 신호가 포착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